이제 점이 이동되는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잘 봐봐요. 이제는 어떤 거를 설명할 거냐면 도형의 이동 중에 일단 먼저 평행 이동에 관련된 이야기만 할게요. 평행 이동이란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만 움직이는 걸 말해요. 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문제 유형이 나눠져 있으니까 두 개로 구분해서 보여는 줄 건데요. 잘 들어보면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점 하나가 있다고 칠게요. 3,4라고 해봅시다. 이건 점이죠. 맞나요? 하나 더 해볼게요. 시계 이동이 있다고 칠게요. 첫 번째 y는 2x-3 그리고 두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얘를요 x축으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을 해보고요. y축으로도 같이 해버리죠. 쉬우니까요. 그럼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3과 4가 원래적 3과 4가 있으니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 값을 그대로 표시해줘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한번 실제로 점을 찍어보면 센 말이 뭔 말인지 한 방에 압니다. 이 점을 x축으로 이만큼 옮길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길 거야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점을 진짜 그냥 움직이면 되죠. 말 이해해요?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점은 그냥 이렇게 순서쌍으로만 찍어주면 끝나는 걸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요. 이거 말 알아들어? 친구들? 여기까지 괜찮니? 됐죠? 이제 다음 거 더 나가볼게요. 계속해도 되죠? 친구들? 괜찮아요? 자, 해볼게요. 식을 이동해 볼 건데요. 우리가 사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모르면 큰일이에요. 이거는 방법이 없죠. 근데 잘 봐요. 이거는 분명히 식 형태잖아요. 직선인 걸 그냥 외웠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다른 눈으로 바라볼게요. 얘도 사실은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그 조건이 뭔지는 아직은 당장은 안 중요해요. 내가 이거를 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확신을 내렸냐면 여기에 있는 x, y가 사실은 가로축, 세로축 값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굳이 x, 굳이 y라고 썼을 뿐 이 x, y, 즉 가로축과 세로축의 점을 x, y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전에 이 그래프의 식을 어떻게 그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해서 되겠어요? 이 가로축 값과 이 세로축 값의 관계식을 써주면 어떻다고 했어요, 쌤이? 그 자취의 방정식을 또는 그 점이 어디를 따라가게 되는지를 표현해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이해했고요. 말 이해합니까? 자, 계속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별거 아니죠? 됐습니까? 자, 계속 해볼게. 잘 들어봐봐요. 이 식을 다짜고짜 표현하자면 대충 이렇게 생긴다고 쳐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기 위에 누가 놓여 있어요? x, y라는 점이 놓여 있을 거고요. 그 x, y라는 점은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 x, y라는 한 점이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일 거고 이만큼 움직일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움직인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x, y라는 점이 일단 여러 군데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를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찍은 거예요. 쌤이 x축으로 얼마만큼 옮겨요? 이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내립니까? 3만큼 내리는 요 점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 점은 그대로 누구처럼 표현돼요?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으로 표현이 되겠죠. 말 이해합니까? 이거 이해해요? 이 x, y라는 건 한 점은 여기 위에 놓여 있는 거긴 해요. 그런데 이런 식을 만족시키는 상황이고요. 이 점이 이동했다라고 하면 이런 점이 될 거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만 찍어서 그렇지 이게 여기 위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런 점들, 옮겨진 점들 아니에요? 이 옮겨진 점들이 어떤 모양을 이루는지를 찾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자체 방정식이고요. 그러면 가로 축값과 세로 축값의 관계식만 찾아주면 우리는 그게 자체 방정식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지금 이만큼이 관계식 가로축식이죠. 가로축. 이게 가로축 값이죠. 맞습니까? 이게 뭐예요? 세로축 값이겠죠. 말 이해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로축이라는 걸 그냥 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뚱뚱한 큰 x, 라지 x. 얘를 라지 y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동한 놈, 이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을 찾아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건데 어떤 자취의 방정식이 되냐면 이 y는 2x-3이라는 직선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점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을 찾고 싶잖아요. 근데 아까 전 같은 경우는 거리가 일정하게 3이다라는 조건이 있었잖아. 그걸 쓰면 되는 건데 얘는 지금 그런 게 없죠.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건 이 스몰 x와 스몰 y, 이 작은 x와 작은 y의 관계식이 요거다라는 걸 알죠. 그러면 요걸 활용해서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을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2, 스몰 y는 뭐예요? 라지 y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되겠죠. 요 둘을 여기다가 넣어보자고요. 그럼 결과가 라지 y 플러스 3에 맞죠? 2에 라지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외워온 라지 y에 부호 반대로 넣고 맞아? 부호 반대로 넣은 거죠? x축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하는 건데 실제로는 식에서는 마이너스라고 바꿔서 넣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건 그대로 뒤에다가 플러스 3이라고 붙여주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오우 쉣 마이너스 3이라고 미안해요. 됐습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외웠던 이런 지식들이 자취라는 저 방정식을 이용해서 왜 부호가 반대로 넘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겠나요? 이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한 도형의 이동 설명이에요. 식의 이동, 점의 이동이랑 식의 이동은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이 점이 이동하는 것처럼 이 점도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런 점이 어떤 모양을 이루느냐를 찾기 위해서 가로축, 세로축의 관계식을 찾은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호가 뒤집히게 된다는 걸 발견한 거라고요. 알아들어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두 번째로 또 나가겠습니다.